그날 나는 처음으로 선풍기 앞에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서울의 뜨거운 여름 오후, 김재숙은 낡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었다. 한쪽 팔로는 목에 흐르는 땀을 훔치고 또 한쪽 손으로는 커피 잔을 들었다.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지만 뜨거운 공기만 뿜어내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어제 온도는 18도까지 낮추었지만 아무리 설정해도 시원함은 없었다. 땀은 계속 흘러내리고 손목의 피부가 불편하게 끈적거렸다. 왜 이렇게 더워? 혼잣말을 뱉은 재숙은 다시 에어컨 리모컨을 눌렀다. 온도를 16도까지 낮추고 바람 세기를 최고로 올렸지만 그저 미지근한 바람만이 무겁게 흐를 뿐이었다. 30분 넘게 켜두었지만 방 안의 열기는 여전히 한치도 가시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탁재 내려놓았다. 지난달에 나온 전기세를 떠올리자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다. 12만 원이 넘는 전기세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 이후로는 에어컨을 켜는 게 무서워졌다. 다시 껐다 켰다 반복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 돈 내고 왜 이렇게 더워? 재숙은 다시 손목으로 땀을 닦았다. 그때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눈을 자극했다. 아무리 커튼을 쳐도 그 강렬한 햇빛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집은 너무나 불편했다. 더운 여름에 그 작은 공간에서 홀로 지내는 게 불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할까? 사실 재숙은 혼자 사는 게 익숙했다. 이혼하고 5년이 넘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무더위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힘겹게 느껴졌다. 혼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묵직한 외로움,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버티지? 갑자기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다. 에어컨 수리 업체. 그 알림을 본 재숙은 잠시 고민했다. 설마 고칠 수 있을까?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 후로도 그녀는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상담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점검 기사님이 내일 오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재숙은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에어컨이라도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뜨겁고 힘든 날씨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느낌이었다. 내일이면 좀 나아질 거야. 재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내일 수리 기사가 오면 어쩌면 이 더위가 조금은 풀릴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더위가 끝날 것 같았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한참을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다가 문득 재숙은 커피 한 잔이 생각났다. 그녀는 다가가서 커피를 다시 타고 조용히 집안에 퍼지는 커피 향을 느꼈다. 컵 안의 차가 미지근해졌음을 느끼며 그 향이 뭔가 달래주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찜찜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때 재숙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점검 예약하신 김재숙님 맞으시죠? 재숙은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한 번 더 점검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에어컨을 고친 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고요한 여름 저녁을 보내고 싶다는 작은 기대감이 스며들었다. 네, 맞아요. 내일 오전에 기사님이 오실 거예요. 시간에 맞춰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더위와 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다. 과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내일, 재숙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문득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다시 한번 창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김재숙은 느긋하게 커튼을 열며 햇빛을 맞았다. 여전히 뜨겁지만 어제보다 조금 덜 답답하게 느껴졌다. 어젯밤 꿈속에서 에어컨이 고쳐진 후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상상을 했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 시계는 이미 9시를 넘겼고 곧 수리기사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재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일어나 소파에 앉았다. 자신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혼자 지내오며 여러 번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의 삶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궁금했다.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생소한 일이었는지 새삼스레 느꼈다. 이때 현관에서 경쾌한 배달 소리가 들렸다. 달랑. 벌써 왔구나. 재숙은 일어났다가 다시 숨을 멈췄다. 그동안 사람을 맞이할 일이 거의 없었던 그녀에게 이 방문은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문을 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두려움이 일었다. 문을 열자. 보통의 수리기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사람이 서 있었다. 이민재, 58세.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재숙은 처음 보는 얼굴에 다소 긴장된 기색을 보였다. 그가 손에 작업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재숙님, 에어컨 점검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재숙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작은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말했다. 요즘 에어컨 고장 많은 것 같아요. 한두 군데만 점검해도 금방 나오죠. 자주 점검 안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재숙은 약간 당황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사실 에어컨을 산 지 3년이 넘었는데 필터 청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재숙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그동안 부지런히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유가 없거나 그냥 지나쳤다. 그렇군요. 필터만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꽤 막혔겠네요. 민재는 그 말을 마친 후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재숙은 그 미소를 보며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다. 그의 친절한 말투가 마치 자신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마음을 내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그럼 점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재는 작업 가방에서 필요한 도구를 꺼내고 천천히 에어컨 앞에 앉았다. 필터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확인하는 동안 재숙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마음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약간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수리기사였지만 지금은 그가 조금씩 다른 존재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빠르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자신의 몸짓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필터인데 보시다시피 먼지가 많이 끼었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잘 나올 수 없어요. 민재가 필터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아이, 이런 걸 몰랐네요. 재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평소에 너무 바쁘게 살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런 생각에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민재는 잠시 멈추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이런 건 다들 한 번쯤 놓치죠. 중요한 건 지금 고쳤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재숙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 말에 마음이 풀어졌다. 민재는 다시 작업에 집중하며 필터를 청소한 뒤 실내기와 실외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바람을 제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 실외기도 점검해야 한다는 말에 재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외기도 청소가 필요하네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물로 한번 세척해 줘야겠어요. 그가 베란다로 나가 실외기를 점검하는 동안 재숙은 잠시 그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정성스럽게 실외기를 청소하며 묵묵히 일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물을 뿌려도 되나요? 재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실외기는 물로 세척해야 바람이 제대로 나옵니다. 민재는 그녀의 걱정에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재숙은 그가 작업을 마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길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작은 순간이 그저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런 따뜻한 손길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이 끝난 후 민재는 에어컨을 다시 켜보며 바람을 점검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죠. 정말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재숙은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그 작은 말이 그녀에게는 무언가 큰 위로가 된 듯 했다. 그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덥죠? 여름은 매년 이렇게 힘든가 봐요. 맞아요. 재숙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잠시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교감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민재는 작업을 마치며 말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재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은 후 그녀는 잠시 그가 남긴 공기를 느끼며 고요한 방 안에 서 있었다. 그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변화가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커튼 너머를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고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려 본 적은 오랫동안 없었구나.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창문에 걸린 작은 바람종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고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려 본 적은 오랫동안 없었구나. 그날 저녁, 김재숙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열었다. 어쩌면 그저 단순한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작은 희망을 기대한 것일지도 몰랐다. 민재가 고쳐준 에어컨 덕분에 방 안은 시원했고 재숙은 그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 며칠 동안 힘든 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그녀에게는 그 순간이 특별했다. 마치 외롭고 차가운 세상에서 온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커피 한 잔을 준비한 재숙은 그저 잠시 동안 일상에 흐르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몸을 맡겼다.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음을 깨달은 그녀는 조금 더 자신을 아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다. 민재가 다시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쳐보았지만 손끝이 망설이며 버튼 위에 머물렀다. 그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그냥 잊어야 할까? 괜한 기대는 아닐까?
잠시 후 재숙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전화를 끊었다.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혼자였고 재숙도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이 집안에 잠시나마 밝은 빛을 비춰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수리 기사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때의 작은 교감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재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떠올리며 손을 움켜잡았다. 그저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이 작은 마음을 그는 알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일종의 의례적인 친절로 받아들이는 걸까? 다시 전화를 들었다. 재숙은 작은 결심을 했다. 그의 전화번호가 눈앞에 떠올랐다. 너무 자주 찾아보지 말자고 다짐하며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렸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재 씨. 재숙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냥 지난번 수리해 주신 덕분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아, 네. 그 말씀을 들으니 기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들렸다. 별 말씀을요. 집에서 편하게 계시니까요. 네.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간단히 차라도 한 잔 드시러 오시겠어요? 재숙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나 싶어 조마조마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민재는 천천히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럼 잠깐 가겠습니다. 그 순간 재숙은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작은 초대가 이렇게 긴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숙은 손목을 훑으며 몸을 일으켰다. 차를 준비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 속에 자신이 있다는 걸 느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작은 미소와 함께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재숙은 떨리는 손끝으로 문을 열며 그를 맞이했다. 그가 들어오자 재숙은 차를 준비한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다. 차 한 잔 하시죠. 그녀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민재는 편안하게 앉으며 그저 작은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시원하네요. 에어컨 고쳐주신 덕분에 네, 고맙습니다. 재숙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차가 준비되고 서로 마주 앉자 침묵이 잠시 흐르며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다. 그러나 그 어색함 속에서도 둘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있었다. 민재는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요즘 조금 힘들어서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재숙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자신만큼이나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니 그가 느낀 감정이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재숙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 버려서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세상엔 혼자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재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조용한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재숙은 그동안 지내온 외로움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는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제 가야 할 시간이네요. 민재는 차를 마시고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재숙은 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한순간 아쉬움을 느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가 떠나면 다시 외로워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다시 또 오세요. 재숙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러며 언제든지 초대해 주세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재숙은 다시 한번 작은 아쉬움을 느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내일을 기다리며 다시 이런 만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더 이상 혼자일 필요는 없다고. 재숙은 그가 떠난 후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더 이상 혼자일 필요는 없다고. 그날 김재숙은 의외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차를 마시고 나서 문을 닫고 앉아 있던 그녀는 그저 잠시 숨을 고르려 했을 뿐이었다. 민재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방 안은 그가 남긴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그녀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돌아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보내야 하는 날들이 너무 길어질 것만 같았다. 여전히 마음속에서 뭔가가 자꾸만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안하지? 재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쩌면 그저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의 감정이 뭔가 크고 묵직하게 얽히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때 현관에서 다시 한번 배달 소리가 들렸다. 달랑. 재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마음이 저절로 뛰기 시작했다. 그건 분명히 민재의 발걸음일 것이었다.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왠지 그가 돌아오리라는 예감이 있었다. 마치 어제의 그 대화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자 역시 민재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보였던 차분한 미소가 이번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재숙님. 다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 한 번 불쑥 찾아왔다는 말을 마치 간단한 일인 양 내비쳤다. 하지만 재숙은 그의 목소리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아, 민재 씨. 왜 또 오셨어요? 재숙은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며 물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의 방문이 그녀에게는 조금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사실이 이상하게 기쁜 일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말했다. 사실 제 손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게 또 김재숙님 에어컨을 수리한 게 있었던지라. 그 후에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고친 걸 잘못 확인했을 수도 있거든요. 재숙은 여전히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이것도 그냥 수리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다정한 말투와 행동은 이미 이 이상을 의미하는 듯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재숙은 눈을 살짝 내리깔고 말했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가 느끼게 한 고마움이 있었다. 그럼 잠시 확인하고 갈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실내로 들어갔다. 그가 따로 제시한 이유는 간단했다. 다시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지만 그의 존재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인 듯하게 느껴졌다. 그가 다시 한번 에어컨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 가방을 열고 수리 도구들을 꺼내는 동안 재숙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잠시 그는 말없이 작업을 시작했지만 재숙은 그의 손끝에 집중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움과 동시에 낯설음도 있었다. 그 낯선 감정은 확실히 길게 남을 것이었다. 잠시 후 민재는 필터와 기계 내부를 확인한 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재숙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도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민재는 대체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재숙의 마음속에서 가만히 불러일으켜지고 있었다. 그때 민재는 잠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재숙님,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재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네, 저도 사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에어컨 수리는 사실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사소한 일도 의미가 커지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재숙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진지한 말투와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불안했던 감정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니 좋네요. 재숙은 조용히 고백했다. 그의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게 다가왔는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오고 가고 있었다. 그때 민재는 서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오늘 저녁이나 한번 차라도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차요? 재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점점 더 그녀의 마음속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좋죠. 그의 제안은 그저 소소한 차 한 잔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민재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럼 한잔하며 조금 더 이야기 나누죠. 재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지만 그 의문도 조금씩 풀려가는 것만 같았다. 재숙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김재숙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민재와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단순한 수리기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그 어떤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의 세계 속의 어딘가에서 함께 존재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며 재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꾸만 그를 떠올리게 되는 걸까? 가끔씩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혼자 있을 때도 그녀를 따라다녔다. 민재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고마운 수리기사로 끝나지 않았다. 저녁 준비가 끝나자 재숙은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른 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 준비했어요. 오실 시간 돼요. 그가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 재숙은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점점 깊어가는 저녁의 정적 속에서 민재와 나누었던 조용한 대화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누군가와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의 대답이 오자 재숙은 기쁨과 함께 잠시 긴장을 풀었다. 곧 갈게요. 기대되네요. 음식이 다 준비되었지만 그가 오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가 그녀의 집을 다시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몇 분 후, 현관에서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였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들어왔고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게 됐네요. 차리신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앉으세요. 그냥 간단한 음식이지만 즐기세요. 재숙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정성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말에 재숙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 고마움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다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조금씩 그가 마음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음식을 나누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그녀가 혼자 지낸 시간들 속에서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감정들을 나누는 듯한 기분이었다. 긴 침묵 속에서 음식을 즐기며 재숙은 민재의 존재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이런 저녁을 나누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재숙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독이 담겨 있었다. 늘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다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게 참 좋네요. 민재는 고백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짙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때 재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랬군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런 고독이 어느 순간엔 차라리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졌다. 그들이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그럼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민재가 말을 꺼냈다. 그의 말은 마치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는 희망의 조용한 제안처럼 들렸다. 재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게 맞을까? 그 순간 민재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대화 하나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네요. 재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때때로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민재는 웃으며 차를 다시 따라 주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 앉아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를 되새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재가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재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일어났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오세요. 재숙은 조용히 그를 배웅했다. 그가 현관을 나서자 재숙은 조용히 문을 닫고 한 번 더 찻잔을 들었다.
아직 식지 않은 온기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숙은 잠시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떠난 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가 남긴 말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김재숙은 식탁 위에 빈 찻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가 떠난 후 다시 혼자 남은 방 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매일 같은 일상에 쌓였던 무거운 침묵이 이제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안도 있었다. 이 사람은 내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재숙은 조용히 자문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해소되었지만 그 자리가 민재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의문도 스쳤다. 그가 나타난 이후로 그녀는 마치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리 기사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저 기술자가 아닌 그녀의 삶에 들어온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재는 다시 초대를 받았다. 재숙은 그를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한쪽 손으로는 찻잔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식탁에 놓인 음식을 다시 확인했다. 마음속에서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녀는 민재와의 만남이 단순히 차 한 잔의 교환이 아니길 바랐다. 그날 저녁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그가 다시 올까? 재숙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 질문이 지나갔지만 그 답은 아직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다시 한번 배달 소리가 들렸다. 달랭. 재숙은 문을 열며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민재가 입구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재숙님, 다시 오게 됐네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오세요. 재숙은 그를 맞으며 문을 열었다. 민재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다시 와서 감사드려요. 집에서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누는 게 좋네요. 그의 말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가 보낸 작은 말 속에서 그녀는 뭔가 다르게 느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민재가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거의 없었다. 그 대신 그들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민재는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집밥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사실 간단한 음식이지만 정성은 들였죠. 재숙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음식에 대한 칭찬은 그날 저녁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아내의 죽음 이후로 홀로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잠시 입을 열고 나서면 재숙은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아내가 떠난 후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엔 혼자가 편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은 혼자만의 공간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졌죠. 재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자유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몰려오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상처를 조금씩 풀어놓으며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 순간 재숙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 역시 재숙에게 조금씩 더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네요.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민재는 마무리처럼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재숙님, 사실 제가 이번에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재숙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표정에서 조금 더 심각한 기색이 읽혔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즘 제 마음 속에서 재숙님이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민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단지 수리기사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되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에 재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고 해도 민재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게 무언가 진지하게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재숙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그 말에 응답하기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민재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저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원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재숙은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단지 그가 그녀에게 너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녀를 막고 있었다. 재숙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몸과 마음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변화가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배운 중요한 점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들, 그 신체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리기 쉬운 나이가 되어도 그런 변화들은 결국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용히 자신을 돌봐준다면 그 변화들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거나 때로는 기력이 빠져간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작은 손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큰 의미가 되며 결국 그 고요한 사랑이야말로 치유의 길로 이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든 언제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의미는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돌아가는 작은 관심, 혹은 자신을 위한 조금 더 따뜻한 자기 돌봄이
결국엔 큰 힘이 되어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순간들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나누는 대화나 손끝으로 전하는 따뜻한 정기, 그 자체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힘을 가족에게, 서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자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몸이 나이를 먹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주는 의미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결국엔 오래된 상처를 아물게 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느리지만 깊고 잔잔한 사랑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사랑이란 결국 몸이 느끼는 상처나 고통을 치유해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작은 몸짓과 관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작은 손길과 배려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을 나누는지 조금은 알게 되셨나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감동적으로 보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의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따뜻하게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운이라고 적어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